정치권 쟁점들 짚어봅니다.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파열음이 커지는 가운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다시 한번 확실히 밝힙니다. 국민들과 양당의 당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미략도 없었습니다. 어떠한 지분 논의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의 다음을 요구합니다. 첫째, 설 연휴가 시작되는 2월 13일 전까지 민주당의 공식 입장을 결정해 주십시오. 2월 13일까지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답변이 없으면 조국혁신당은 합당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조국 대표는 13일까지 합당 공식 입장을 결정하라며 정청래 대표와의 회동을 제안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0일 합당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를 앞두고 있는데요. 다음 주 한 주가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적으로요. 다음 주를 넘어가고 설 연휴가 지나면 물리적으로 지방선거 준비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합당에 대한 일차적 합의가 이루어져서 수임기구를 통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해도 그게 하루 이틀 새에 끝날 수 있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늦어진 상황에서 더 늦출 경우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도 더 이상 이 논의를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입장도 같습니다. 사실 지금 22일 날 최초 합당 제안을 한 후 2주가 지났는데 합당에 대한 내용적 논의는 못하고 찬반 양론으로 지금 갈등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주부터 참선위원 또 재선위원, 오늘은 최고위의 장시간 토론이 있을 거고 또 의원총회, 재선위원 간담회 등 당내 광범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서 아마 민주당에서도 내주 중에는 어떤 입장을 정리하지 않을까 싶고요. 아마 그게 정리되는 결과에 따라서 조국혁신당과의 추가적인 절차로 이어질지 아니면 일단 중단되고 다른 방식의 합당 논의로 이어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 합당의 구체적인 일정과 지도부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긴 문건이 공개되면서 민주당 내홍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현주 최고위원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추진 일정이 아주 상세히 담긴 문건이 존재했습니다. 당에서 작성한 문건입니다. 합당 추진의 구체적인 일정과 완료 시한, 지명직 최고위원회 배분, 심지어 탈당자와 징계자에 대한 특례 조항까지 들어있는 것입니까? 누가 지시한 겁니까? 언제 작성한 겁니까? 조국 대표와는 어디까지 논의했습니까? 지분 배분 조건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합니다. 네, 오늘 오후 정청래 대표는 합당에 반대하는 최고위원들과 만나 비공개로 만나서 논의를 합니다. 조국 대표가 시한을 못 박은 상황에서 최고위원 설득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황은 친명, 친청의 갈등으로서 굉장히 골이 깊어 보이는 상황에서 몇몇 최고위원들의 마음을 돌린다라고 해서 이것을 원점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설득을 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하자라는 형태로 원칙적인 내용만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아까 조국 대표의 영상을 보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 대표가 좀 정치인으로서 비겁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가 합당 발표하기 전에 조 대표는 이미 그 부분을 공유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민주당 내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될 것이라는 것은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초반에는 침묵을 하다가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렇게 혼란이 커지니까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 모든 책임을 씌우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죠. 정청래 대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정치인으로서 함께 책임질 모습을 보이지 않고 앞으로 나오게 될 과실만 취득하려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으로서 본인이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변호인단 출신
전준철 변호사를 초청한 결정을 두고서도 민주당에서 지금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이 친청계 이성윤 의원이 추천한 데 관여를 한 걸로 전해지면서 당 내용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부적절한 추천이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돼 있는 상태고요. 수사 과정에서 소위 진술세미나 등 검찰의 조직적인 이 조작이 있지 않았냐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사건이고,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 일정에 치명적인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성태 측의 변호인이었던 분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 중요한 2차 종합특검의 특검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최초의 2월 2일 날 민주당의 추천이 전준천 변호사가 되었다는 보도가 있을 때만 해도 그냥 일반적인 분석, 그러니까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일 때 이성윤 사단이었다, 이성윤 의원이 중앙지검장 시절 굉장히 신임한 인사였다 정도의 내용만 나오고 있었는데, 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의 검증이나 그런 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게 납득이 안 됩니다. 일단 대통령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고 감정적으로 불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렇게 사과하고 한다고 해서 쉽게 치유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정청래 대표나 이성윤 의원이 직접 관여했다면 왜 과정에서 이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특검 추천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당내 또 청와대의 의견의 좀 교환이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 출신 이 친명계 이건태 의원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성윤 최고위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하면서 이 정청래 대표도 겨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전준철 변호사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회장의 변호를 맡았던 경력이 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본인이 추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성윤 최고위원과 정청래 대표 지도부는 전준철 변호사가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추천했습니까? 김성태의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신이며 민주당 당론에 대한 명백한 반역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서는 이성윤 의원은 사퇴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외부에서 보시기엔 어떤가요? 그러니까 전준철 변호사가 이성윤 라인이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이성윤 의원 입장에서는 전 변호사가 김성태 씨의 변호인이었다는 것을 몰랐을 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 또 문제 제기하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특검을 추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사위와의 협의가 없었다라는 부분도 있는데요. 네. 이러한 절차를 빼고서 당에서 추천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것은 이성윤 최고위원이 아니라 정청래 당대표가 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대표도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께 사과하는 메시지를 내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명청 갈등이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예민하게 보고 계시는 상황이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당내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정 대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국민들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사실상 저는 옆에서 보았을 때는요, 이 정도 되면은 대통령의 중단되어 있는 재판들을 재판부가 다시 시작해달라고 민주당 측에서 요구하는 이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성태 씨의 진술로 인해서 대통령이 기소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이 있다는 거 우리 국민들 모두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어쨌든 당내의 상황이 점입가경으로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이 명청 갈등이 더욱 불붙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글쎄요, 자꾸 이제 명청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그런 해석과 그것을 매개로 한 갈등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만, 예. 실제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몇 가지 의견의 차이가 발생했고 이 추천 과정에서의 실수가 있었던 건 분명하지만, 이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이 또 정청래 대표가 대통령을 겨냥한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이제 8개월 차고요.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당정 협의라든가 대통령과의 만찬을 통해서 지도부와의
대통령과의 관계 또한 공고히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합당이나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서 오해할 수 있는 사정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 모든 문제의 출발이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간의 갈등이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는 없습니다. 네, 앞서 잠시 언급을 해주신 것처럼 오늘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인사검증에 실패한 것에 대해 송구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청래 대표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행사된 대통령님의 인사권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한 데 대하여 당의 인사검증 실패로 대통령님께 누를 끼쳐드린 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에서 추천된 후보자가 비록 윤석열 검찰의 잘못된 점에 저항하고 바로 잡으려는 노력을 한 점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검사였다 하더라도 더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것은 검증 실패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송구하다, 오늘 청와대는 정치적 해석은 지양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당청 갈등이 일단락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렇게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합당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은 당내 분란이 최고조에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도 제가 친명계 최고위원들에 대한 설득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서 굉장히 분노했다라는 것이 이렇게 언론에 밝혀진 것은 결국에는 당에 대한 불만들을 외부로 알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드러난 것이 아닌가라도 생각이 되는 거죠. 조금 아까 정청래 대표가 송구하다는 입장을 본인 입으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대독을 하는 형태로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 특검 추천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는 메시지가 진정성을 보이려면은 정청래 대표가 직접 답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연일 SNS를 정치를 이어가는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엔 대한상공회의소 자료를 저격을 했습니다. 한국의 자산가 탈출 현상이 급증했다는 보도자료를 두고 고의적 가짜뉴스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대한상공회의소 몇 시간 뒤에 사과문을 냈습니다. 오늘 구윤철 부총리까지 지원 사격에 나섰는데 지금 이 사안 어떤 맥락으로 읽어야 될까요? 일단 팩트부터 정리를 하면 네. 이 대한사회가 발표한 그 보도자료의 내용은 사실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라고 볼 수 있죠. 그 확인되지 않은 해외 컨설팅 업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실제 상속세 이민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한 겁니다. 물론 대한상의에 이 소속돼 있는 기관이나 기업들이 상당히 상속세 이슈에 예민하고 네. 정부에 이제 그런 압박을 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사실관계에 기초했었어야 되고요. 대한상의는 법정단체입니다.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내용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고요. 네. 대통령으로서는 짚을 만한 것을 짚었다고 봅니다. 이건 단순히 SNS 정치 차원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대한상이라는 법정단체 또 우리 기업들을 대표하는 이 단체에서 이런 식의 허위의 내용을 가지고 국민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최태원 회장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기업 목소리를 묵살하는 시도를 중단하라며 정당한 문제 제기마저 입틀막하고 있다고 강하게 또 비판했습니다. 그렇죠. 구윤철 부총리도 오늘 문제 제기를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담당 부처에서 해명 자료를 내고 국민들께 이 보도 자료는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네. 대통령의 SNS 정치로 하는 것은 부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최근에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관련 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캄보디아와 관련해서는 한국 국민들에 대해서 어쨌든 보호하겠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네. 캄보디아 언어로도 SNS에 써서 이게 외교 문제로 비하가 되지 않았습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도 항의를 했었는데 우리 외교부는 초치 수준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결국 글은 내렸어요. 강유정 대변인은 이 글을 내린 것이 홍보가 이미 충분히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통령의 다른 SNS 글들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네. 대통령께서 지금 마음이 앞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형태로 SNS로 개인 이재명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의 계정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적당치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참모들이 대통령을 좀 자제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잠시 뒤 오후 4시 한동훈 전 대표가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 콘서트를 엽니다. 제명이 확정되고 열흘 만에 공개 일정인데요. 오늘 토크 콘서트에서 이 지방선거 무소속 출마 등에 대한 입장이 나올 건지 이게 초미의 관심사거든요. 무소속 출마까지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본인이 뭐 출마를 하게 된다면 만약에 그 지역구에 저희 국민의힘도 후보를 내게 된다면 지금 저 자리에 가게 되는 현직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도 한동훈 전 대표를 돕게 되면 해당 얘기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본인이 과거 비대위원장 시절에 총선을 진두지휘했었고 그때 저희 국민의힘이 굉장히 큰 패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본인이 한 템포 쉬지 않고 바로 전당대회에 나왔죠. 그때 총선을 지게 된 원인은 윤석열 전 대통령 내외에게 있다라는 어떠한 프레임을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이번에 무소속으로 나오고 지금처럼 친한계에서 지도부에 대해서 지방선거 절하라는 형태의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 나온다면 안 그래도 이번 지방선거가 저희 국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지방선거를 졌을 때 장동혁 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사람들 때문에 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 전 대표와 똑같은 프레임으로서 본인의 강성 지지층들을 다시 집결시킬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어쨌든 정치적으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토크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보다는 새를 과시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오늘 토크 콘서트에는 이 박정훈, 배현진 의원 등 이 친한계 인사와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이렇게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지난주 장외 집회부터 오늘 토크 콘서트까지 이렇게 연일 한 전 대표가 새를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돌아가기 위해서죠. 본인이 공언한 바와 같이 본인은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명된 상태입니다. 실제 당내 정치는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친한계 의원들도 당내에서 윤리에 회부되는 등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당 밖에서 하는 정치로 인해서 당내에 있는 친한계 의원들이 힘을 얻어서 장동혁 대표 체제를 견제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오늘 토크 콘서트, 지난주에 집회까지 연결해서 보더라도 이런 정도의 세과시 한동훈 전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는 인원이 10,000명 또 20,000명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실제 국민의힘 내부의 역학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냥 큰 의미 없는 행사로 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치의 행보에 대한 어떤 명확한 입장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렇게 세결집 모습만 보이는 정치를 계속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요. 보궐선거 출마든 네. 어떤 방식이든 향후 정치 행보에 대한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모여있는 그 지지자들이 이탈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 부분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고 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윤리위가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한 징계 논의를 시작하면서 이 친한계 반발도 커지고 있는데요. 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서울시당 위원장은 권한이 크니까 근데 배현진 의원이 친한계로 알려져 있으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의 목을 조르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필요한 사람들로 본인들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임명을 해서 그 이후에 어떤 공천 과정이라든가 이런 데서 본인들 뜻대로 하겠다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배현진 의원이 눈에 가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 징계 논의와 함께 이 배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당 윤리위는 친한계가 제소한 고성국 씨에 대한 징계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 두 사람 징계 결과에 따라서 이 내부 분열이 더 격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앞으로의 전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김종혁 전 최고가 이야기한 내용 중에서요.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놓는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요. 이거는 친한계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징계에 앞서서 윤리위원장이 교체됐던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제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똑같은 모습을 서울시당에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시당 위원장은 지금 배현진 의원인데 이번에 고성국 당원이기 때문에 시당에서 시당 윤리위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네. 서울시당 윤리위원장에 누가 봐도 친한인 김경진 위원장을 윤리위원장으로 교체를 했거든요. 본인들이 그동안에 문제 제기했었던 모습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원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인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고성국 씨와 관련해서는 뭐 사진을 건다 이 이야기는 중앙당 공보실에서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예. 존영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한 바가 없고 향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개인이나 매체에 대해서는 엄중히 처리하겠다라고 이미 보도자료가 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게 개인뿐만이 아니라 매체라는 표현은 실상 고성국 씨는 유튜브를 통해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국 씨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나간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울시당에서 윤리위원장을 교체하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미 끝난 사안에 대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 배현진 의원에 대해서도 중앙당 윤리위에서는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미 제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절차는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정치적인 수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친한계에서는 지도부와의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단절시키고 계속적으로 지도부를 악마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돌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친한계의 언행들과 행동들이 한동훈 대표가 돌아오겠다는 다리를 오히려 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다음 달 1일이죠. 새 당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대국민 당명 공모전, 국민, 자유 등의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향으로 예상을 하시고 이게 내용을 수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3.1절 정도의 이제 새로운 당면을 국민들께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실상 국민들께서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로 쇄신하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것, 그것을 더 기대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지방선거를 넘어서서 국민의힘이 보수정당으로서 지속 가능한 정당이 되기 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마도 이제 저희가 지방선거 과정에 있어서 공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인선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한 인선으로서 먼저 국민들께 특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드린 뒤에 그 뒤에 당명 변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그 진정성이 더 와닿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민의힘의 갈등이 최고조로 향해 가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국민의힘 후보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죠.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 지방선거의 대표 주자는 서울시장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서울 근처에 있는 기초지자체장들은 전부 지금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이분들과 도의원, 시의원들이 있습니다. 이 수천 명의 후보들이 지금 장동혁 대표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지금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분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겁니다. 네, 보셨듯이 오세훈 시장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수천 명의 후보들이 이 속이 타들어간다며 절윤을 강조하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시기에 어떠한 수습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가능한 수습책이 있을까 싶습니다. 절윤을 강조하는데 장동혁 대표 체제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고요. 이미 재신임에 대한 직을 걸라는 요구에 대한 아무런 반응이 없는 어제로서 그런 상황은 끝났다고 보고 장동혁 대표의 마이웨이가 지속될 겁니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사실 수도권에 출마하려는 예비 후보자들도 또 같은 심정일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분들의 어떤 입장을 대변함으로써 당장의 어떤 서울시장 선거 그 이후에 당내의 어떤 정치적 입지까지 고려한 발언은 이어갈 것으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목소리들, 이러한 비판이 장동혁 대표 체제에 반영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3월 1일 당명 개정을 시작으로 해서 전격적인 장동혁 대표 체제의 선거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